여러분, 비트코인 한 개에 말이죠. 무려 40년짜리 기술 역사가 담겨 있다면 믿어지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은행이나 정부 없이도 돌아가는 이 디지털 신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쭉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지배자 없는 혁명, 이 거창한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디지털 프라이버시 열쇠랑 진실의 지문이라는 핵심 도구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들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신뢰 구조를 만들었는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수학적 증명의 유산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지배자 없는 혁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관리자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믿죠?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답이 2008년에 툭 튀어나왔죠.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중앙은행이 없는 디지털 화폐, 바로 비트코인을 세상에 딱 내놓은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은행도 없고 정부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안전하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무슨 천재 한 명이 번뜩 하고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비밀은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암호학의 진화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두 번째 장,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소통할 권리를 갖게 해준 정말 기념비적인 기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요,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그걸 다시 풀 때 똑같은 비밀 열쇠 하나를 썼어요. 이걸 대칭키 암호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긴 한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비밀 공유의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자, 둘만 아는 비밀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 자체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전달하냐는 거예요. 전달하다가 뺏기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골칫거리였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정말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됩니다. 1976년에 디피와 헬먼이라는 사람들이 아예 비밀키를 미리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공개키 암호학이라는 개념을 딱 내놓았고요.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RSA 알고리즘이 이걸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서명이란 게 탄생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이었죠. 근데요, 이 혁명적인 기술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논란에 휩싸입니다. 당시 미국의 NSA, 그러니까 국가안보국이 이런 강력한 암호 기술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면서 기술이 퍼져나가는 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죠. 말하자면 암호 기술이 모두의 권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도구로 남을 것이냐를 두고 진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장은 진실의 지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두꺼운 책 전체를 다 안 읽고도 오타가 딱 하나 있는지 없는지 순식간에 알아내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만약에 여러분이 다운받은 2시간짜리 영화 파일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거대한 파일에서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딱 1비트만 살짝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면서 원본이랑 비교해야 할까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1979년에 랄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머클 트리라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발명해서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변했는지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991년에는 MD5 같은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아무리 큰 데이터라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디지털 지문, 그러니까 해시 값으로 딱 요약해버리는 기술이 널리 쓰이게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핵심 기술들 있죠? 이 기술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네 번째 장, 두 가지 신뢰의 아키텍처. 드디어 중앙 집중형 권위와 탈중앙화된 합의가 맞붙는 순간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앙 집중형 신뢰는요, 딱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나 은행 같은 믿을 만한 기관이 네, 이 사람 맞습니다. 이 정보 진짜예요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방식이죠.
반면에 탈중앙화된 신뢰는 그런 보증기관이 아예 없어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냉정한 수학적 증명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의 합의, 이것만 믿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중앙집중형 모델, PKI 같은 경우엔 신뢰의 원천이 인증기관이라는 제도, 즉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탈중앙형, 비트코인을 보면 신뢰의 원천이 바로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사람이 만든 제도에 두느냐 아니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에 두느냐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중앙 집중형 모델의 치명적인 약점, 단일 실패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모두가 믿고 있던 그 중앙 기관이 해킹을 당하거나 부패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기관이 보증하던 시스템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자, 드디어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장, 수학적 증명의 유산.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어떻게 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임들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사토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기술들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해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P 헬먼과 RSA의 공개키 기술을 가져오고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해시 함수를, 그리고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랄프 머클의 머클트리를 탁탁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 작업증명이라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딱 더해서 중앙기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합의 시스템을 완성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는 거. 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힘들게 닦아모은 암호학이라는 길을 따라서 그 길 위에 놓여있던 모든 도구들을 가장 멋지게 조합해서 결승선을 통과한 위대한 마지막 주자였던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디지털 신뢰라는 건요, 과거의 거인들이 남겨준 암호학적 유산 위에 세워진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수학적 합의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권위를 그냥 믿는 시대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신뢰의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